요즘 뭐 K-드라마, K-팝 이걸 넘어서 이제 전 세계가 K-푸드에 푹 빠졌잖아요?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 화려한 열풍 바로 뒤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진짜 한국의 맛이 뭐냐? 이걸 둘러싼 보이지 않는 전쟁이죠.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K푸드를 딱 두 단어로 표현하더라고요. 트렌디하다. 그리고 중독성 있다. 이게 그냥 맛있다. 이 수준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K푸드를 먹는다는 것 자체가 뭐랄까 가장 핫한 트렌드를 따라가는 그런 힙한 느낌을 준다는 거죠. 특히 아시죠? 그 한국의 매운맛. 이건 그냥 매운 게 아니에요. 한번 빠지면 절대 헤어나올 수 없는 마성의 맛으로 불리고 있답니다. 여기 한 외국인이 떡볶이를 처음 먹어보고 남긴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와, 이거 진짜 내 인생에서 먹어본 것 중에 최고예요. 아니, 그냥 맛있는 정도가 아니라 인생 최고의 맛이라니 대단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한식, 특히 한국의 그 매운맛이 가진 엄청나게 강렬하고 즉각적인 힘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 K푸드가 바다 건너 전 세계로 쭉쭉 뻗어나가면서 아주 중요한 딜레마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이거예요. 한국의 맛, 그 정통성을 그대로 지킬 것이냐, 아니면 현지 사람들 입맛에 맞게 바꿀 것이냐, 이 문제죠. 생각해보세요. 한쪽에서는 한식 전문가나 매니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한국에서 먹던 바로 그 맛, 그걸 원한다고요?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요, 해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의 현실적인 목소리가 들려오죠. 아니, 일단은 현지인들 입맛부터 잡아야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바로 이 두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서는 지점에서 한식의 정체성을 둘러싼 고민이 깊어지는 겁니다. LA타임스의 한 유명 음식 평론가가 정말 핵심을 찌르는 말을 했어요. 변형된 한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진짜 정통 한식이 뭔지부터 알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듣고 보니 정말 맞는 말이죠. 원본을 모르는데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게 잘 된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결국 이 정통의 맛이라는 게 모든 판단의 기준점이 된다는 거죠. 자, 실제 사례를 한번 볼까요? 콜롬비아에 있는 한 한식당의 제육볶음이에요. 근데 제육볶음이 하얗습니다. 빨갛지가 않아요. 왜냐? 고춧가루를 뺐거든요. 왜 뺐을까요? 맞아요. 손님 대부분이 매운 걸 아예 못 먹는 콜롬비아 현지인들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그냥 맛을 포기한 게 아니죠. K푸드를 그 낯선 땅에 뿌리내리게 하기 위한 정말 치열한 생존 전략인 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현지화가 선을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생존을 위한 지혜로운 변화가 아니라 음식의 본질 자체를 완전히 뒤틀어버리는 왜곡이 절대. 바로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이걸 짝퉁 한식 문제라고 부르죠. 이 짝퉁이라는 단어 다들 아시죠? 원래는 뭐 가짜 명품 가방이나 시계 같은 걸 말할 때 쓰잖아요. 근데 이제는 한식의 그 뜨거운 인기에만 편승해서 본질은 쏙 빼고 흉내만 내는 그런 가짜 한식당들을 가리키는 말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이런 짝퉁 한식당들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간판에 한글이 써 있는데 뭔가 어설퍼요. 오타가 있다거나. 둘째, 메뉴판을 딱 보면 크림 짬뽕, 치즈 닭갈비, 한국 사람들은 본 적도 없는 기상천외한 메뉴들이 떡하니 있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김치를 한번 먹어보면 딱 알아요. 제대로 발효된 깊은 맛이 아니라 그냥 식초로 급하게 낸 시큼털털한 맛이 나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 K푸드를 잘 모르는 현지 인플루언서들한테 막 홍보를 하면서 진짜 한식의 이미지를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식당에서 한식을 처음 먹어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당연히 이게 그 난리난 K푸드라고 왜 인기 있는지 하나도 모르겠네? 이렇게 되겠죠. 당연하죠. 진짜가 아니라 가짜를 맛본 거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생긴 나쁜 첫인상이 한식 전체 이미지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문제는 단순히 레시피에만 있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짜 중요한 재료가 따로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경험과 분위기, 즉 맥락이라는 거죠. 보스턴에 사는 한 교민분이 이런 말을 남겼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음식의 맛은 때때로 그 공간이 가진 분위기까지도 옷처럼 껴입는다. 정말 멋진 말 아닌가요? 똑같은 김치찌개라도 한국의 허름한 식당에서 친구들이랑 시끌벅적하게 먹을 때랑
뉴욕의 엄청 세련된 레스토랑에서 혼자 먹을 때 그 맛이 과연 같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기억들 말이에요. 추운 겨울날 김이 모락모락 나는 포장마차에 웅크리고 앉아서 호호 불며 먹던 그 떡볶이 맛. 뜨거운 찜질방에서 땀 쫙 빼고 나서 마시는 그 얼음 동동 식혜의 시원함. 그리고 주말에 공원 잔디밭에 돗자리 펴놓고 시켜 먹던 짜장면. 바로 이런 특별한 경험과 분위기야말로 해외 그 어떤 비싼 레스토랑도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진짜 한국의 맛 아닐까요? 자, 한국 길거리에서 우리 김떡순 세트, 김밥, 떡볶이, 순대 이거 얼마면 먹죠? 10,000원이면 정말 푸짐하게 먹잖아요. 근데 이 국민 간식이 보스턴의 한 식당에서는 얼마에 팔릴까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50, 우리 돈으로 6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값싼 서민 간식이 갑자기 고급 요리가 되는 순간 우리가 알던 그 음식에 담긴 의미와 경험은 완전히 다른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상황이 참 복잡하죠? 그렇다면 이 K푸드의 미래 과연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한식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키면서 또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볼 지점입니다. 이 표를 좀 보세요. 이게 2005년 자료인데요. 이때만 해도 외국인들에게 한식하면 딱 불고기, 비빔밥, 김치 거의 이 세 가지가 전부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옛날 얘기 같죠? 그만큼 한식의 저변이 넓어졌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진짜 한식이 가진 그 깊고 다양한 매력을 제대로 알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이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태국처럼 정부가 직접 나서서 여기는 진짜 한식을 파는 곳입니다 하고 인증해주는 제도를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전통 방식을 묵묵히 지켜나가는 장인 셰프들을 지원해서 그 맛의 명맥을 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식당 사장님들이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돕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또 현지 사람들에게 한식의 진짜 매력을 제대로 알리는 노력도 당연히 필요할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커다란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빠르게 섞여가는 이 글로벌 시대에 과연 진짜 오리지널이라는 걸 누가 정의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정답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 우리가 즐기는 문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자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